자, 그 다음에 두 개예요. 두 개는 뭐 두작, 데니 모테, 주르즈 미네르지부, 브루노 클레르, 그 다음에 제라드 미네레, 자크 프레드릭 미니에, 그 다음에 장 클라우드 바샬럿, 폴 피오 뭐 해서 쭉 많은 와이너리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시작은 폴 피오 한번 드셔보시죠. 천천히 들으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작 모레생드니의 최고의 생산자 중에 한 명이죠. 17.5헥타르를 소유를 하고 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자크 시스가 이제 1968년에, 사실은 67년이 첫 번째 빈티지입니다. 67년이 첫 번째인데 포도는 다 팔았고, 68년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오피셜하게 첫 번째 빈티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69년에 두 번째 빈티지를 만들었는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빈티지가 69년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래서 저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비쌉니다. 제레미한테 물어보니까 아직도 와이너리에 69년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용으로만 쓰고 오피셜한 행사에서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데, 역대 최고가 69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크시스에서 지금 제레미랑 라이안, 그 다음에 알렉 이 세대로 넘어오면서 예전보다 줄기 비율이 조금 줄었어요. 그 다음에 뉴요크 사용 비율이 조금 줄었고, 훨씬 더 이전보다는 좀 섬세 스타일로 바뀌기는 한 집입니다. 와인 아주 잘 만드는 집이죠. 그 다음에 드리모떼, 이제 아르노 모르떼가 어린 나이에 물려받으면서 만들었는데, 사실 저도 드리모떼 와인들은 많이 테스팅을 했습니다. 클로드 부조라든지 샹베르땡이라든지 95년, 96년, 뭐 2002년, 2003년 이런 것들을 많이 테스팅을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집이에요. 저도 사실은 셀러링 하고 있고 간혹 구입을 해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 집 두 개 하나 아리까리한 집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러링 하고 있는 집이고, 지금은 그리고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하면서 포도를 사서 만드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집인데, 어쨌든 근본은 샹베르땡에 있는 와인들이니까 꼭 한번 테스팅을 해봐야 될 집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르지부, 조르지 미네르지부, 여성의 파워가 두드러난 집인데, 이 집은 이제 역시 100% 디스템으로 와인 만들고 줄기 안 쓰는 집이고,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작년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제가 미국 있을 때 2015년, 6년, 7년부터 이 집 본노만에 좋다고 막 많이 올렸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100불 이하에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피노누아가 이 집 본노만에 했거든요. 뭐 지금 한 400불씩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가면 한 200불이면 200유로면 드실 수 있어요. 150유로에서 200유로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집이 루쇼 샹베르땡도 아주 좋고요. 에세조도 진짜 잘 만들어요. 클로드 부조도 좋고, 어쨌든 와인이 아주 좋은 집 중에 하나고, 저도 셀러링을 하고 있고 보이면 사셔야 되는 집 중에 하나예요. 이 집은 저도 포도 2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루노 클레어. 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막산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2개 받을 집은 아니거든요. 아주 잘 줘봐야 셀렉티드 정도 할 집인데, 저도 돈 주고 사 먹은 기억은 좀 있는데 제 셀라에는 한 병도 없습니다. 다음 제라드 미네레. 오늘 여러분들 테스팅 하실 거예요. 제라드 미네레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집 생산량이 굉장히 극악입니다. 플래그십 와인은 에세조가 아니고요. 그랑크루는 에세조 하나 있고, 줄기 참 잘 쓰고, 저도 이 집 한 2015년부터 바라보다가 저희가 수입하기 시작한 게 2018 빈티지인가부터 수입했어요. 17 빈티지인가부터. 근데 수입하고 막 하입 붙더니 지금은 가격도 많이 올리고, 사실은 가장 이 집에서 고가의 와인은 뉴생주 중에 라리시모앵이라고 해서 말콩소 옆에 있는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있는 그 밭이 이 집의 플래그십 와인입니다. 100만 원이 넘습니다. 줄기를 아주 많이 쓰고요. 홀클러스터를 쓰고 향을 아주 잘 뽑아내는 집 중에 하나인데, 로크하고 계열이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인 아주 잘 만드는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최근.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테스팅하고 계시는 폴 피오. 저 친구예요. 79년생입니다. 예전에는 와이너리 가면 그래서 79 빈티지 한 번씩 따줬거든요. 지금 안 따주더라고요. 요즘 하입이 아주 많이 붙은 생산자 중에 하나예요. TAPO가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데, TL가 맡으면서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도 이 집 한 14 빈티지, 13 빈티지부터 테스팅했는데, 저도 한 12년 이상을 테스팅했는데 정말 와인 잘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드시는 게 생또방인데,
사실 이거 블라인드하면 생또방이라고 할 분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3년에 처음으로 슈발리에 몽라제를 만들었습니다. 비쌉니다. 한국에서 저희 VIP 가격이 300이 넘습니다. 120병 만들었나? 180병 만들었어요. 12병인가 달라고 했는데 6병밖에 안 주더라고요. 자크 프레딩 미니의 사실 샹볼의 3대 천왕 중에 하나죠. 보교웨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우아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 정책이 좀 바뀐 게 이 집은 사람들이 너무 와인을 일찍 따서 먹는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최근 뮤지니는 조금 레이트 릴리즈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 출시된 게 2018인가 그럴 거고요. 뮤지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릴리즈를 좀 늦게 만들고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워낙 와인을 잘 만드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이 이제 페블레로부터 돌려받은 르생조지에 있는 그 클로드론 아샤 거기서 만드는 레드, 화이트 다 수준급의 와인들입니다. 이 집은 그냥 보이면 다 드시면 돼요. 샹볼에서는 아주 좋은 집이고 저도 2개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 클라우드 바샬렛 이 집 역시 이제 생또방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 집도 왜 들어갔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 번 테스팅을 했었는데 생또방 치고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집은 아니지 않나 사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아로난트 1992년에 와이프와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가 물려받은 포도밭에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오크를 안 써요. 예. 이분은 이제 2023 빈티지부터 100% 와인 글러브만 사용합니다. 와인 글러브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냐면 유리 항아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거든요. 한 300리터짜리 228리터, 500리터 나오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걸 유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2년, 13년부터 글러브를 많이 쓰면서 오크랑 적절히 섞어서 썼는데 22년, 23부터는 100% 그것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와인들 목소나 이런 거는 유즈드 오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누아도 형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사실 오크 터치도 많이 나고 좀 강한 스타일이었는데 형 따라서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베누아 서비스 해주실래요? 제 셀러에 가장 많은 화이트 와인 중에 하나가 아르누앙트입니다. 예전에는 사면 6병씩 샀거든요. 그래야지 셀러링도 하고 먹고 이러는데 요새는 한 병 사기도 버겁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아르누앙트 중에 뭘 제일 좋아하냐면 저는 세브드 클로가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너무 비싸요. 세브드 클로가 매그넘으로만 만들고 1년에 한 120병에서 150병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00불이 아니라 10,000불 정도 합니다. 좋은 빈티지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고가죠. 그것도 목소 사실 바슨 빌라지급인데 제일 저렴해도 한 6,000불 정도로 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집의 플래그십은 그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플리니 몽라쉐 레레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야기할 때 구테도르나 이거보다는 레레페가 항상 좋다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아르누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 정말 좋아요. 정말 호인이고 베누아도 형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진짜 씨도둑질 못한다고 형하고 둘이 서 있으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좀 더 쾌활하고 좀 더 장난기가 많은 분이신데 사실은 이분도 요새 와인 폼이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만큼 와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아주 좋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2그레이프인데 3그레이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아르노는 3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 퀄리티만 본다는. 근데 가격이 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사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최고의 생산자가 아르누앙트니까.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집들도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에서는 이렇게 최근 10년 사이에 탑을 찍은 생산자가 아르누앙트, 레드는 리제베레르 같은 집이 있겠죠. 그 다음 베누아 모르입니다. 알렉스 모르의 동생입니다. 근데 저 정말 신기한 게 이 집이 2그레이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집이 첫 번째 빈티지가 21이에요. 그러면 미슐랭에서 올해 발표를 했으니까 작년 안에 거의 인터뷰가 끝났을 거거든요. 그럼 사실 2024를 배럴에서 테스팅을 하거나 병입된 거는 2023 못 마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평가를 2년, 3년도 제대로 안 했단 말이거든요.
사실은 뭐 알렉스하고 워낙 친하니까 나간 거를 들었어요. 나간 걸 듣고 수입을 해볼까 하는데 둘이 너무 안 좋게 찢어져서 심지어는 알렉스는 공식석상에서 베노가 이야기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한국 왔을 때 장난 삼아서 동생 와인 테스팅 해봤어? 그러니까 3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4년 가까이 돼 있는데 동생 와인 한 번도 테스팅 안 해봤대요. 그래서 내가 테스팅 해볼래?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이가 나빠져서 근데 동생도 와인 좋아해요. 굉장히 퓨어하고 클린한 스타일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한국에서 수입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고 예, 이걸 누가 보신다면 한국에서 꼭 수입사 찾아서 수입하시면 잘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두 개는 받을 집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해요. 저는 잘 줘봐야 셀렉티드 아니면 원그레이프. 프랑스 가시면 100유로 정도면 샤샤뉴 드실 수 있어요. 다음은 레미카이아입니다. 최근 폼 많이 올랐죠. 근데 이 집은 딴 게 문제가 아니고 수급량이 문제예요. 포도밭이 1.5헥타밖에 없어서 구입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사실 많이 올라가지 않나 싶긴 해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2차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거지 사실 이 집도 출시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이고 사장님이 잘 만드는 집인데 이 집도 두 개까지는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한 병 있습니다. 다음 보네드 마트레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DRC에서 꼬르통 샤르마뉴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 보네드 마트레이의 밭입니다. 보네드 마트레이가 밭을 빌려줘서 DRC에서 관리해서 DRC가 만드는데 똑같은 포도밭에서 와인을 만드는데 와인의 퀄리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통적으로 잘 만드는 집인데 사실 저는 이 집도 그냥 셀렉티드 정도 수준이나 잘 줘봐야 포도송이 하나? 꼬르통 샤르마뉴만 집중하는 집인데 미국에서 자본에서 인수를 해서 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저는 이 집 90년대 꼬르통 샤르마뉴도 아주 많이 마셨고 80년대 근데 한 번도 감동받은 적 없어요. 사실 포도밭 땅부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제일 안타까운 집 중에 하나예요. 좀 돈을 써서 제대로 된 와인메이커를 써서 더 잘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드라퐁, 예. 투스타 받을만 해요. 사실 뭐 목소의 거성 중에 하나고 사실 생산을 많이 하지만 와인도 아주 잘 맞는 집이고 예전에 이제 프리목스 이슈가 좀 있었기는 했는데 뭐 지금 아주 좋죠. 사실은 의견이 없는 최고의 생산자 중에 한 명이고 저도 이 집 와인들은 컬렉팅 제법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딸인 레아랑 이제 둘이가 맡으면서 약간 더 오키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그게 좀 아쉽지. 사실 와인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멘드라 크라. 뭐 이 집 같은 경우 이제 데이비드 크라가 와인 만드는데 와인은 잘 만들어요.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와인들을 많이 만드는데 사실 저는 이 집 좋은 건 못 느끼겠거든요. 한 번도 맛있게 마셔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 생산자가 잘 만든 건 저도 인정. 근데 뭐 이렇게 하이비 붙을까? 근데 사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뭐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하긴 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집은 아닙니다. 다음 르플레브 뭐 누구나 다 아는 최고의 와이너리죠. 앙클라우드 르플레브가 와인의 초석을 다져서 이제 비오디나미 씬에서는 끝장을 냈었고 그 다음에 사실 갑자기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현재 이제 브리스가 와이너리를 맡고 있는데 오너인데 사실은 피에르 뱅상이 할머니들보다 더 인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고 사실 화이트 와인의 근본 중에 하나인 집이에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플리니에서는 지존 아예 뭐 따라올 집이 없을 정도로 와인 잘 만듭니다. 안토니 생각에는 르플레버가 투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저는 3 가지 않아야 되나 하는 집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 있을 때 90년대 르플레브를 따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따서 에이씨 따서 에이 이런 경우가 거의 한 8번이고요. 그 중에 한 병은 우와 진짜 옆에 와인들 다 그냥 버로우시키는 그 한 병을 위해서 8병을 희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90년대나 그때 2000년대 초반 때 여러분들 르플레브를 사시면 망할 확률이 거의 80%예요. 근데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날 다 끝납니다.
뭐 피셀도 터지면 웬만한 슈발리에 못지않고, 그래서 저는 사실 2007년, 6년 빈티지부터 슈발리에도 아주 많이 테스팅했었고 몽아쉐도 여러 번 테스팅을 했는데, 사실 몽아쉐보다 한 매번 2배에서 3배 비싸거든요. 근데 단지 그거 하나에 생산량, 제가 보기에는 몽아쉐 DRC하고 붙여놓으면 블라인드로 하면, 근데 정말 좋은 집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삐에르 뱅상이 나왔잖아요. 삐에르 뱅상이 나온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이분이에요. 사실 앙클라우드 르플레우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딸이 그때 대학교 1학년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와이너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와인을 전혀 모르는 먼 사촌이 지금 와서 와이너리를 휘젓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삐에르 뱅상하고 엄청 싸우고 삐에르가 이제 나온 거고, 근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와인메이커가 삐에르 뱅상이 가르쳤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수준에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2025년 정도부터는, 올해 빈티지부터는 진짜 싸움 되겠죠. 삐에르 뱅상하고 르플레브하고. 차이는 2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삐에르 뱅상은 오크 비율이 15%를 안 넘기는 거, 르플레브는 20. 나머지는 똑같아요. 모든 방식이. 근데 이제 사실은 삐에르 뱅상이 이제 와인 만든 지 2년 됐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오로 포도를 바꾸는데 최소 5년은 걸릴 거거든요. 10년에서. 그 지나면 이제 와인 좀 달라지긴 시작하죠. 이 집은 세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드시는 화이트는 베노 앙크의 플리니 본진입니다. 본진에서 만드는 빌라주크 와인. 이것도 한 3, 40 하지 않나요? 되게 깨끗하게 잘 뽑아요. 네. 자, 다음 에티엔 소제. 제가 보는 사실 옛날 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에티엔 소제도 오래된 집이긴 해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집도 제가 보기에는 별 하나? 저 얼마 전에 후배가 저한테 이 집 비에비뉴 봤다는 거 따졌는데 제가 욕했거든요. 미국 와인이지 어떻게 버건디냐고 2020 따졌는데, 그 친구는 나름 그래도 비싼 돈을 주고, 근데 사실 먹을 만한 집인데 2개까지 받을 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와인은 좋아요. 장마크 백상 쌍뜨네에 있는 집이에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드셔보신 분 없을걸요? 쌍뜨네에서 잘 만든다? 저도 인정.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집을 먹을까요? 후쏘를 먹을까요? 저는 돈 주고 사본 적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집이에요. 당연히 한 명도 없고, 저는 셀렉티드도 안 껴야 되는 집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음에 브루로 로렌존.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메르큐리. 사실 메르큐리에서도 잘 만드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그렇게 잘 만드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냥 꽤 수준급으로 만드는 집은 하는데, 이 집도 투그레이까지 들어가야 되나 하는. 저는 잘 줘도 셀렉티드. 이 집은 주목하셔도 됩니다. 장띠알이라고 해서 한국에도 수입이 돼요. 이거는 제가 강추를 합니다. 보이는데 다 사세요. 제가 수입하는 거 아닙니다. 한동인가?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저도 별 하나는 주는데 2개까지는 좀 무리. 사실 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데일리로 자주 먹던 와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병 정도는 사서 먹었는데 30불, 40불? 비싸봐야 50불? 가격도 엄청 착해요. 펄스에서도 제가 이거 한 200불 주고 사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이 집은 인정. 근데 2그레이브는 아니다. 1그레이브 인정. 가성비로 제가 여기서 오늘 아마 소개할 것 중에 최고가 이 집이에요. 보이면 다 사세요. 이거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근데 제 셀러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돈 주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와인이거든요. 제 셀러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공간의 한계도 있잖아요. 셀러에 와인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들어갈 이제 룸이 없는 건데, 사실은 진짜 좋은 집입니다. 이 집은 제가 강추해드리는 생산자입니다. 투그레이브 하나 와인 더 서비스 해드려야 되지 않나? 지금 여러분 받으신 게 2작입니다. 2개짜리. 어떻게 2개의 맛이 느껴지십니까? 같이 투그레이브를 받았던 제라드 미네레도 서비스 해주십시오. 2개 다 줄기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90% 정도 되는 홀 클러스터를 쓰는 집이라서, 하나는 모레 프리메이크로, 하나는 샹볼 프리메이크로 2개 비교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와인 좀 테스팅하면서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한 번만 손을 드실 수 있습니다. 1번이 좋다. 두 장이 더 좋으시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분. 그러면 11대 10이네요. 세 개 받은 생산자입니다. 뭐 세실, 그다음에 두가피, 조르 소미에, 로마네 콩티, 르루아, 그다음에 두 분의 쿠시드리 뭐 있습니다. 저는 세실 가봤고 두가피 가봤고 후미에, 꽁띠, 코시까지 가봤어요. 그다음에 위베르라미까지 가봤는데 나머지 집은 제가 방문을 해보지는 않은 집인데 그래도 테스팅을 아주 많이 한 와인들 중 하나입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린다면 세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세실은 모르생든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 코트르리에 약 한 7헥타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와인 같은 경우에는 샤펠, 샹베르땡이 있고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앙리자이의 증손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엠마누엘 후제하고도 이제 굉장히 친해서 후제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후제 원로는 와이너리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와인을 배운 적은 없어요. 앙리자이 같은 경우에 100%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드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홀 클러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조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세실이 잘 만들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 레스토랑으로 평가하는 2개 이상은 절대 못 받을 집인데 3개 받은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잘 만드는 집이고 최근의 여성 와인메이커 중에는 사실 원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실은 저도 셀러에 몇 병 가지고 있는 와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두가피입니다. 두가피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아르망후소가 원그레이브인데 이게 3그레이브. 그래서 사실 두가피 좋은 집이거든요. 잘 만들어요. 15헥타르의 넓은 땅에 주블 샹베르땡을 베이스로 해서 특히 이제 샹베르땡 같은 경우 1년에 300병, 500병 정도 만들 정도로 생산량이 작고 와인 자체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은 빌라주도 열리려면 20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셀러에 한 병도 없습니다. 두가피 한 병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두 병 샀었는데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뉴욕에 2011년부터 2019년 거의 한 9년 꽉 채워서 있었는데 미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프랑스 분들도 좋아하시긴 한데 좋은 집이긴 한데 굉장히 올드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집은 왜 들어가 있을까 하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스타일 면에서는 슈라 같은 집이에요. 지금 따서 오픈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아마 2023이 나왔을 건데 따서 오픈하시면 블라인드 하시면 이게 슈라인지 피노인지 모르시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잘 줘도 셀렉티드 그 위로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미에 저 집은 3스타 받을만 해요. 저도 인정을 하는 집이고 누구나 다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집인데 크리스토퍼 후미에가 맡으면서 아주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사실은 후미에가 자제분들이 없어요. 후미에가 사실 결혼을 했다가 사실혼 관계를 2년간 유지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이제 헤어지시고 계속 혼자 지내세요. 어쨌든 와인 진짜 잘 만드세요. 그리고 줄기를 썼다 안 썼다가 해요. 사실은 뭐 큐베가 높을수록 줄기 비율이 높아지고요. 예를 들어서 뮤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마라든지 그런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크도 비율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큐베에 따라서 좀 만드는 게 달라지는데 사실은 샹보르에서는 지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후미에는 누구나 생각하기에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요. 많이 사고 싶은데 제 셀러에 많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샹보르에서는 뭐 가장 윗급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뮤지니가 있고 그 다음에 본마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까요? 그랑크루. 네, 에세조도 만들죠. 에세조가 미친 가격에 팔리죠. 왜 그럴까요? 300병. 네, 300병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에세조가 한때 10,000불까지 갔다가 찍었다가 지금 꼬꾸라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포도밭을 빌려서 루쇼또 만들고 있고 와인 자체는 잘 만드는 집이에요. 그리고 모르시지만 예전에는 클로드 부조도 만들었어요. 후미에가. 그래서 후미에는 뭐 사실은 레드도 잘 만들지만 사실 화이트도 꼬르동샤를 많이 나오는데 1년에 한 1200병에서 1500병 만들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숙성시키면 정말 맛있는 생산자 중에. 그러니까 뭐 의견이 없을 만한 최고의 생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RC. 돈 많은 집이죠. 가장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이 집은 예, 저도 딱 3번 가봤습니다. 신동 있을 때 2번 가보고 한 번은 예, 어떻게 해서 갔는데 사실 의견이 없는 최고의 생산자입니다. 사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예, 이 집이 2개 받으면 예, 안 되죠. 어쨌든 최고의 생산자고 저도 셀러링 하고 있고 당연히 별 3개를 별 3개래 포도 3개 받아야 될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와인들도 나오죠. 뭐 2019년부터 해서 고르통 샤르마니도 만들고 그리고 모르시는 와인 중에 사실 바따 몽랑쉐도 있어요. 와이너리에서만 VIP용으로 이제 테스팅을 하는데 저도 사실 2번 갔을 때 한 번은 몽아쉐를 먹었고요. 미국에 좀 큰 손 형님들하고 하니까 몽아쉐 따주더라고요. 근데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바따를 따줘서 바따를 마셨던 경험이 있고요. 화이트는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사실 이 집에서 블란도 만들어요. 근데 시중에는 거의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직원용으로 해서 로제 그냥 부르고뉴 엔트리급으로 해서 레이블 없이 나오는 와인들도 있고 레드 중에서는 이제 2018부터 레보몽 만들기 시작했고 따로 만들기 시작해서 레스토랑에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뒤로 돌아서 시장에 나오면 한 10,000불씩 합니다. 근데 그게 참고로 DLC에서 나오는 가격이 300유로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300유로도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입이 그렇게 붙는 거죠. 자, 다음은 르루아 도브네. 둘 다 1988년에 만들었고 똑같은 집이에요. 이걸 설명하면 이제 중간에 DRC를 설명을 잠시 드려야 되는데 DRC 지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르루아 패밀리가 50%를 가지고 있고 오베르 빌렌가 쪽에서 5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빌렌 쪽이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제 르루아 쪽이 사람들이 좀 작은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냐면 나라별로 그러니까 와인을 쪼갰어요. 50%. 그러니까 르루아가 50% 가져가고 빌렌이 50% 가져가고 그래서 같이 팔았어요. 근데 이제 1993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 그러냐면 1992년인가 93년에 일본이 장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일본이 버블 한참 터졌을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르루아가 1988년에 도메 르루아를 설립하고 도브네를 설립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카시마야에서 돈을 땡기면서 지분을 줘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 엄청 많은 물량의 르루오이라든지 이제 DRC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이 버블 한참 경제가 심할 때 일본 사람들은 또 신기하게 로마네 꽁티만 먹었어요. 그리고 라따슈 루시브로 나머지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그 당시 수입사가 이제 DRC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많이 가져가겠다. 대신 좀 싸게 달라. 딜을 쳤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로마네 꽁티바 일몰을 팔고 나머지는 다 그레이 시장으로 풀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전 세계로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이제 클레임 걸리고 유럽에서 걸린 게 DRC의 공식 수입사가 수입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시장에 풀린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다른 DRC 임포터들이. 그때 이제 이사회가 소집됐고 르루아 패밀리는 지분만 가지고 있고 이익금만 가져가는 체제로 바꾸게 되고 와인 양주에서는 손을 떼게 돼요. 근데 그 사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메종 르루아라는 도메인이 와인을 잘 만들고 있었지만 도메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도메인 르루아의 전신이 된 게 저기 보시면 이제 샤를 로엘라라고 해서 지금의 조르스 로엘라의 할머니 그 패밀리가 그 할머니가 포도밭을 다 팔아서 도메인 르루아의 초기를 만드신 거거든요. 사실 2개 다 최고의 생산자입니다. 최고의 와인이고 사실은 의견이 없을 만큼 그리고 이제 도브네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레드는 2가지를 만듭니다. 본마하고 이제 마지샹그레 등 2가지만 만들고 재밌게도 이분도 2004년에는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샹보라고 이제 주브리 샹그레 등 2가지로만 나왔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사실은 뭐 적수가 없을 만큼. 근데 사실 저도 버건디를 지금 20년 넘게 집중적으로 테스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2005년 당시에 르루아나 DRC를 사는 가격은 1.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르루아하고. 근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날 거예요. 심지어는 3배 이상 나는 큐베도 있을 거고.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할머니도 어쨌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했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겹쳐진 밭, 로마네 생비앙하고 리시브르는
내가 DRC 밟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만드시기 시작. 사실은 지금도 도멘 르루아와 도브네는 할머니가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모나코에만 계속 계신 줄 알았는데 아침에 8시 되면 전화를 하신대요. 와이너리에. 오늘 뭐뭐 해라. 아침에 이거 하고 이거 해라. 끝나면 오후에 1시에 다시 전화를 한대요. 이거 했냐? 확인하고 오후에는 이거 해라. 그리고 오후 5시 다시 전화하신대요. 그걸 매일 하신대요. 그래서 이 와인메이커가 아니래요. 그냥 할머니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도 사실은 모든 걸 인볼브 다 하신대요. 정말 와인밖에 모르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실은 지금 따님이 60이 넘었어요. 따님도 은퇴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르루아를 팔려고 한번 내놨었는데 그걸 에르메스하고 구찌 소유하고 있는 캐링인가하고 한 3곳에서 붙었대요. 그래서 이게 막 조단위까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소문나가지고 다시 드랍 시켜놓은 상태인데 최근의 문제점은 출시가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르루아 처음 사 먹을 때만 하더라도 뮤진이 2001년이 제가 사 먹는 가게 1,300불, 1,200불 했거든요. 지금은 한 5만 불 하죠. 한 50배 올랐죠. 근데 사실 그때는 출시가가 굉장히 착했겠죠. 근데 지금은 흔히 말하는 프로페셔널 프라이스, 그러니까 현지의 탑 뭐 컬렉터들이나 소믈리에드나 이런 이제 와인 인더스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프로페셔널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제가 2014년 본마르를 제가 오퍼를 받았을 때 7,000유로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못 사 먹겠다. 해서 저도 이제 한두 병, 몇 병은 있어요. 예, 르루아도 있고 도브네도 있는데 더 이상은 안 산다. 예, 그냥 모셔만 놓고 있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명실상부한 최고의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코시드리, 예, 장프랑스와즈 코시드리가 엄청 와이너리를 알렸고 지금 현재 라파엘이 2010년부터 물려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들이 아버지보다 와인 잘 만들어요. 예, 근데 좀 너티하다, 오크 성향이 더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저도 사실은 뭐 쿠시드리를 누구보다 많이 테스팅한 사람인데 뭐 의견 없이 최고의 생산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좀 아쉬운 게 르플레브가 빠진 거. 네, 사실은 쌍두마차 역할인데 뭐 쿠시드리는 당연히 3스타를 받아야 될 집이고 뭐 최고의 생산자라고 하는데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장마르크 토마블레라고 하는 집인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레 베이스를 두고 있어요. 사실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볼레 하면 어느 생산자가 유명한가요? 당제르블이 저기 밑에 있고 여기 있다는 게 저도 버건디를 그렇게 많이 마셨지만은 이 집 마시면서 한 번도 인상적이라는 느낌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왜 들어간지 모르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루베르람이죠. 사실은 생또방의 최고의 생산자 중에 한 명이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덕을 많이 본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와인 정말 잘 만드는 집이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크리오바타르를 보통 사 먹던 게 싸게 사 먹을 때는 350불? 네, 비싸면 500불 했거든요. 지금 3,000불 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뛰어난 생산자이긴 합니다. 저도 셀러링을 하고 있고요. 이 집은 한두 병씩은. 근데 3개까지 받을 집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의 특이한 게 이제 생또방 중에서 헥타르당 이제 3만 그루, 보통은 1만 그루 정도 심거든요. 많이 심어도 2만 그루인데 3만 그루 심어서 이게 이제 생산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헥타르당 3만 보통은 따닥따닥 붙여서 심거든요. 그럼 뿌리가 여러분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옆으로 퍼지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니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토양에 있는 미네랄을 많이 땡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말이 있고 반대편 의견은 포도를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줘서 뿌리가 옆으로도 넓게 퍼지고 아래도 깊게 들어가서 더 좋은 미네랄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양쪽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만드는 집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 단점이 있긴 한데 사실 잘 만드는 집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시간에